TV의 농사 김승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조진농사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예, 촬영 장소가 좀 바뀌었죠. 예, 그리고 좀 늦봄에 좀 이렇게 좀 배경과 촬영 장소를 좀 새롭게 꾸며봤습니다. 꾸며봤다고 하기엔 좀 뭐 가구 정도 배치한 정도인데 큰 변화죠. 예. 자, 오늘은 뭐 저희가 뭐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해요. 저희가 이제 수행을 했었던 사건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긴 합니다. 직장 학교에서 발생한 건데요. 학교에 있던 교직원에게 좀 발생한 약간 특이한 사안이긴 한데 저희가 좀 법리적 사항 좀 위주로 특별한 사항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직장 내 괴롭힘, 학교 조사와 노동부, 그 다음에 산업재해까지 인정된 사례입니다. 선생님 소개시켜 주시죠. 네,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이유를 보면은 조금은 이제 황당한 사례이긴 한데, 감사팀 직원이 내부 신고를 받고 조사를 했고, 어찌 보면 자기의 업무를 수행을 한 것인데, 오히려 이제 팀장이 이 조사를 무마하려고 하고, 왜 이런 조사를 했느냐, 너 탐정놀이 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업무를 비하하고, 그러면서 오히려 이 피신고자, 그러니까 잘못을 한 사람을 감싸기 시작을 하면서 조사를 한 이분을 에게 뭐 불이익을 주고 따돌림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한 거고요. 그리고 그 이후에 적응장애라는 상병까지 얻게 된 사례라고, 그래서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그 사업장에서는 인정도 하진 않았습니다. 하지만 노동부에서 그 결과를 뒤집었고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라는 것이 인정됐고 향후에 산재로서도 인정된 그런 게 전체적인 요지로 볼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거는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, 뭐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겠다라 입장을 취했는데 노동부가 직접 조사를 한 사례죠. 이런 경우가 뭐 많지는 않은데 어떤 경우로 노동부가 직접 나서게 됐는지까지 좀 설명해 주시죠. 네, 처음에는 이제 사업주에 이제 요청을 해서 신고를 했고 조사를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이제 좀 신고를 좀 무마시키고 내가 뭐 고용노동부 뭐 고문위원인데 이거는 신고해봤자 크게 바뀌는 게 없다. 좋은 게 좋은 건데 굳이 또 긁어부스럼을 만들려고 하느냐. 이런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에게도 이 말씀을 드렸고 사업주는 절대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감독관님이 직접 직권 조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본인이 2차적인 판단을 할 거니까 1차 조사는 사업장에서 진행을 하되 그 내용을 본인이 판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겠다라는 이제 확답을 받고 진행을 했었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독관님이 직접 조사를 해주셔야 됩니다. 비협조적인 태도가 좀 심합니다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만 이런 감독관의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아셔야 될 것 같고,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사업주에게 맡기고 그냥 확인만 해서 사건을 종결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업주의 협조적인 태도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서 감독관에게도 전달을 해야 됩니다. 적어도 행정당국에서는 이것이 어쨌든 1차적으로 사업주가 조사한다는 이제 이유로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데요. 행정당국이 깊숙이 좀 개입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협조를 하지 않고 조사를 할 의지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좀 필수적으로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자, 조사 결과가 좀 어떻게 나와졌고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. 사업장은 이제 보고서를 쓰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감독관에게 제출을 했고요. 근데 감독관이 봤을 때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탐정놀이나 그짓거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감사팀 직원이 한 업무 수행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을 했죠. 그래서 업무 비하와 조롱, 이것은 괴롭힘이 맞다. 그리고 이분의 신분이 이제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좀 차별을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. 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인사도 안 시켜준다거나 뭔가 같이 밥을 안 먹는다거나 이런 이제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했던 것, 그리고 이 신고를 한 이후에 뭔가 이 분을 믿지 못하고 업무나 이런 것들을 다 빼버렸습니다. 본인이 처리하던 업무 영역에서 꽤 많이 차지하던 분장을 아예 다 가져가 버렸는데요.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괴롭힘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고, 그 다음에는 분리 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했죠. 그래서 그 과정도 이제 간단치는 않았지만은 여기가 워낙 일방적인 처리들이 좀 심했기 때문에 괴롭힘이 인정된 이후에도
사사건건 저희가 연락을 해서 노무사에게 그쪽 노무사에게 이렇게 해달라 뭐 어떠한 요청들을 매번 해야지만 얘기를 들어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됐었고 뭐 그 부분들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감독 간의 협조도 좀 있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. 어찌됐거나 이 제도에 따라서 취지에 따라서 행동해주지 않는다는 점이 결국에 이제 행정당국을 이제 근로감독관을 움직이게 한 건데요. 예. 그냥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예,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. 문제가 있는 점을 포인트로 집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인정되어진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산업재해 문제까지 좀 더 접근을 했죠. 지금 시일이 좀 오래 걸린 건 맞아요. 어쨌든 얼마나 시일이 걸렸고 진행하면서 어떤 과정을 좀 거치셨는지도 예, 말씀해 주시죠. 사실 이 사건을 저희가 시작한 게 작년 3월경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부분은 뭐 작년 중에 끝이 났지만은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호 사건처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정신상정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특별 진찰이라고 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는 재해조사를 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지사에 있는 담당자가 그냥 처리하는 것이 있고, 근데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, 뭐 인천병원이나 안산병원에 특별 진찰을 요구해서 거기에도 직업환경의학과 선생님이 계시고요. 그리고 그런 조사팀이 있습니다. 재해조사팀. 그래서 이 재해조사팀을 통해서 전문적인 평가와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. 이 사건도 이제 인천병원을 통해서 전문성 평가를 받았고요. 그래서 이런 절차를 좀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행정적인 여력 때문에 조금 시간이 일반 사건보다는 몇 달이 더 소요되는 측면은 있지만은 이런 절차를 거쳤을 때는 훨씬 더 전문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한 번 더 전문의와 상담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은 많이 소요되지만은 결과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올해 초에 이제 이 전문성 평가가 마무리되고 판정위원회까지 넘어가서 인정이 된 사례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실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특별 진찰 같은 경우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는 반드시 진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. 예, 현실적 모습이에요. 어느 정도는 차분하게 좀 시일을 기다리실 수 있는 준비도 좀 필요하다. 예, 그러니까 산업재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비용을 마련하고, 그러니까 생활 경비를 마련하고, 왜냐하면 산재가 승인 날 때까지는 산재 급여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좀 실무적인 예, 고민도 좀 같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예, 결국에는 뭐 승인 되시고 지금 뭐 여전히 치료 잘 받고 계시죠? 뭐 상황이 좀 어떤가요? 거기 네.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승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진행했던 이제 산재 신청 이후에도 치료를 받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양비를 줄 것인지 휴업을 인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심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1차적으로 승인된 기간은 보통 길진 않을 거예요. 근데 그 이외에 치료를 쭉 받으셨다고 한다면은 이제 요양기간이 연장이 되게 되는데요. 지금 이제 요양기간 연장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재를 신청한 이후에도 꾸준히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뭐 2주에 한 번이든 1주에 한 번이든 꾸준한 통원 치료가 필요하고 그런 의무 기록을 다 판단을 합니다. 자문의사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했구나라는 걸 확인이 되면은 이제 요양기간을 더 연장을 해주고 그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자, 오늘은 그 직장 내 괴롭힘 사건, 예, 좀 특이하게도 학교에서 벌어진, 사실 이제 학교에서 되게 유명한 학교예요. 예, 그 다음에 뭐 인권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학교인데, 예, 이 교직원에 대해서 좀 발생했던 일련의 이걸 처리하는 과정과 예, 결과에 대해서 좀 사례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오늘 김노무사TV에서 이렇게 좀 사례 알아봤고요. 성공 사례로. 그 다음에 이와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, 예, 네, 저희 네이버 카페 주소 나가는 카페로 글 남겨주셔도 좋고요. 또는 저희가 이제 카카오 톡 친구 찾기 하셔가지고 노무법인 시선을 검색하시면은 이제 저희에게 직접 질의를 좀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두 가지 방식 정도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. 예, 오늘 여기까지서 마치고요. 영상 보시고 좋아요, 구독 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서 마치시죠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